여기 물탱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 이 세 집에서 물을 쓰고 싶다.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이렇게 하고 좀 돈을 아낀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돈을 아낀다면 파이프를 이렇게 쓰겠죠. 근데 거리가 짧으면 굳이 이렇게 또 안 쓰죠. 거리 짧으면 그냥 동일한 굵기를 써버릴 거고요. 그러면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여기다도 개폐 장치 하나 집어넣을 거고요. 그다음 뭐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그냥 각각 여기다 개폐 장치 이렇게 놓는 게 일반적일 거고요.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여기도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이래서 이 관을 보호한다고 했을 때 이 굵길별로 해서 보호하는 용량이 틀릴 거니까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만한 전선 굵기를 보호하는 차단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30A짜리 차단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전선은 이 차단기로 보호가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고요. 자, 예를 들면은 이 차단기가 하나 있는데 30A까지 흘러도 이상 없어야 되겠죠. 그럼 40A가 넘어가면 이 관이 위험하니까 얘가 끊어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차단기에다가 30짜리 꽂아버리면 30A 흘러가면 이 관이 못 버틸 건데 차단기는 또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 전선 굵기에 맞는 차단기를 선정하는 게 당연히 맞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간선, 분기선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차단기를 신설했다라면, 붙였다라면, 이 굵기랑 이 굵기가 다르고, 여기에는 부하가 직접 물렸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차단기를 여기 설치 안 했으면, 얘가, 차단기 설치했으면 여기까지 간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단기 설치하게 되면, 이 밑에가 이제 분기선. 차단기, 그래서 간선이란 것은 부하가 직접 물리지 않는 선이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하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볼 거냐는 순전히 거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전에서 봤을 때는 인입구까지, 인입구 뒤로는 다 그냥 분기회로라고 봐버릴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건물 내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한전에서 이렇게 쭉 찢어서 오겠죠. 그래서 건물 하나씩 들어올 거고, 그럼 한전 입장에서는 차단기가 여기 하나 붙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씩 또 붙어 있을 수 있을 거고. 한전에서는 여기까지 간선, 여기서부터는 분기선. 그런데 여기 밑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찢겠죠, 이렇게. 찢을 때 여기는 간선, 여기 차단기 놓으면은 분기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사항은 부하를 뭘로 보느냐, 그거하고. 그래서 부하가 직접 물리지 않는 선을 간선이다라고 해주시고, 그럼 부하가 물린 선을 우리가 이제 분기선이다. 그래서 아파트를 예를 들면 전기실이 보통 지하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기선이 굵은 놈 하나가 쫙 와야 되겠죠. 굵은 애가 여기서 또 찢어서 툭 올 거고. 여기 또 차단기가 분전함이 또 있을 거고요. 배전함이 있을 거고, 각 집으로 또 물론 한 방에 날아갔을 때는 여러 개 갈라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방식이 여러 가지일 거니까. 그럼 또 집에서 봤을 때는 여긴 다 간선이라고 보고, 집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돼? 집 내부로 들어가면 차단기 하나 들어있고 두 선 들어오고 옆에 조그마한 차단기들이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찢어서 쭉 날아가고요.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또 간선이 되는 거고, 이 앞쪽에서 보게 되면 뭔 소리냐? 여기 다 뒤에 분기선이지. 그래서 간선 분기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일단 여기 지워버리시고요. 이거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내용,
옥내 전로 저합이다. 그러면 대지전압, 이 대지전압 빵하고 대비했을 때 이 전압은 300V 이하, 사용전압은 400V 이하. 그래서 사실 대지 300이나 사용 400이나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대지전압 220 두 상이 있다 할게요. 두 상, 220 두 상이 있으면 두 상을 찍으면 바로 380. 그렇죠? 3상일 때, 3상일 때. 220, 220, 220. 보통 접지를 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재면 220. 이렇게 재면 380. 그 다음에 전선은 옥내니까 물론 당연히 연동, 부드러운 연동선이 원칙이에요. 단선을 쓰더라도 최소가 2.5 스퀘어입니다. 예. 최소가 2.5. 지금은 거의 다 4 스퀘어로 많이 가더라고요. 4 스퀘어. 예. 그 다음에 전선이든 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우가 이거겠. 일반적인 경우가 주택이라면은 수전점이 있고 바로 계량기 WH가 계량기 말합니다. 와트 아워 100 보통 이제 전력량 요금은 킬로와트 아워로 그때 우리 와트 아워라는 것은 전력량계고요. 보통 주택은 이제 여기서 이제 뽑아서 이제 보통 이게 차단기 표시입니다. 네. 차단기 하나 놓고 바로 이제 차단기하면 자체가 같이 몰려 있죠. 이렇게 한 박스로 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이제 간선을 여기까지 간선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여기로 밑으로는 분기선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그리고 보통 이제 책임 분기점이라고 해서 사고 터지면 누가 돈 될 거냐 라는 거에서 일반 주택은 전력량계까지가 한전 책임 소재로 그다음에 전력량계 2차부터 1차, 2차, 2차부터는 건물주가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건물은 380 무부하에서 380 들어와요. 아니 280이 들어옵니다. 230V요. 네. 230V. 뒤로 가면 갈수록 전압이 떨어진다고 그랬었죠. 그랬을 때 이 전압 떨어지는 범위를 하늘에서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가 여기서부터 부하가 걸려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저기 100V다. 무부하일 때 100V면 여기는 얼마까지 하면 95V. 그래서 저압으로 수절하는 경우 5% 5% 이상 떨치지 말라고 법으로 명시를 합니다. 이 5%라는 의미는 전선 붉은 거 써라. 그 제한 조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압 강화라는 것은 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전선 자체에서 잡아먹는 전압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니까. 붉은 선 쓰게 되면 저항이 줄어들어서 일반적으로 5%. 그다음에 조명, 이쪽이 조명이다. 조명은 전기를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런 경우는 3%. 이게 저압 수전인 경우고요. 고압 수전이다. 고압 수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참고로 이게 변압기 표시입니다. 차단기도 들 거고요. 또 이렇게 찢어 놓을 건데 부하가 이렇게 있으면 부하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 그래서 38 광땡
외우실 때는 한방방땡. 좀 이게 빗사이로 가긴 하지만요. 최소가 3%고, 최대가 8%고,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이 5%, 6%가 있다. 이건 순전히 도체 굵기, 예, 결정할 때. 이것도 개정된 지가 2, 3년밖에 안 돼서 자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m까지, 여기도 수정하셔야 됐네요. 100m입니다. 네, 100m. 즉, 부하 말단까지 100m를 기준으로 5%, 8% 하는 거고요. 100m가 넘어가게 되면 할증을 붙입니다. 근데 최대, 만약에 저압이다 그러면 5%인데 5.5%까지 최대. 고압도 마찬가지. 고압은 8.5%. 그러니까 골프장 같은 데는 저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압을 할 수가 없고 좀 고압으로 가야 되겠죠. 길이가 더 기니까. 분기회로는 부하가 물려있는 회로. 그래서 그림상으로 해버리세요. 자, 이게 주차단기라면 모터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가 바로 분기회로가 되는 거예요. 분기회로. 이 위에가 간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로 종류 뭐 나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수정해 주세요. 16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차단기를 보시면 차단기가 15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16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16이라고 적혀 있으면 근 5년 이내에 15라고 적혀 있으면 5년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기회로는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게 주택에서 쓰는 가장 작은 게 16A. 여러분 집에는 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은 집에는 거의 구성이 메인이 30, 그다음에 얘네들이 15, 16 혹은 20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16짜리. 여기가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럼 16A라고 적혀 있을 거고요. 지은 지 너무 오래됐다. 30 적힌 것도 있습니다. 이쪽에가.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30짜리 적혀 있다. 그럼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무조건 막 바꾸는 건 아니고 얘가 만약에 30짜리다. 30짜리인데 이 전선이 옆에 거랑 굵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차단기. 그래서 보통 16A짜리가 2.5스퀘어짜리 들어가고요. 30A짜리면 4스퀘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짧은 구간에서 올라갈 때 물론 이제 바 형태로 돼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선으로 가는 게 여기까지 보통 선으로 갑니다. 선으로 가고 바로 이 선 보시면 옆에 선보다 굵어요. 물론 보이려면 뜯어서 봐야 돼. 하면 뜯어야 되는데 아니, 보통 여기 위에는 막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막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선 두 가닥 들어오고 차단계랑 꽂게끔 바 형태로 물론 절연되어 있고요.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한 가닥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전선이 물려 있고요. 또 하나는 떠가지고 안 붙이게 하면서 떠서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단기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2.5짜리 썼다. 2.5스퀘어 썼다. 그러면 얘는 2.5스퀘어면은 차단기는 16A 붙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면 일단 뭐 콘센트에다 뭐 부하를 물린다 생각했을 때
차단기가 하나 꽉 차게끔 뭐 물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전기 포트랑 뭐 밥솥, 히터 쫙 합쳤더니 4000와트가 됐어요. 그럼 이걸 차단기 하나에 다 물릴 수 있냐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차단기 하나에 용량이 얼마나 걸리느냐 따져보면은 전력이란 것은 V, I,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전력은 와트라고 하고요. 그럼 전압물이 220이니까 220에다가 차단기 최대가 16이니까 16 용률 100%를 하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15일 때는 3300인데 좀 이거 살짝 더 올라가죠. 그럼 이거 4000은 4000은 안 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차단기 2개, 즉 분기회를 2개 써가지고 별도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얘기 나오겠죠. 자, 그래서 통상 주택에서는 용량이 단일 부하 용량이 3kg를 넘으면 단독으로 갑니다.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선풍기? 그렇죠. AC라고 적혀 있는 거. 차단기에 보면 이름표가 AC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에어 컨디셔너. 참고로 에어컨은 냉방 장치가 아니에요. 놀라지 마시고요. 에어 컨디션은 공기를 조종하는 거니까 따숩게도 차갑게도. 여러분 자동차에 에어컨 열애면 뜨는 거 아닙니다. 그건 공기 조화 장치니까 사계절 다 틀어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원한 바람, 따뜻한 바람 조절해 가면서.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은 거의 그런 분 없지만은 여름에만 그 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인덕션도 마찬가지고요. 인덕션도 3kg 넘어가는 게 있죠. 그러면 단독으로 가셔야 된다는데 아마 새 아파트가 아니고 리모델링 했다. 그럼 단독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다가 아마 인덕션 틀고 밥솥 틀었더니 그냥 퉁강 떨어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인덕션 설치업자가 왔을 때 미리 말을 해주죠. 이거 단독으로 뽑아야 된다. 아마 말은 했을 거예요. 아마 못 들으셔서 그렇지. 예. 왜냐면 그런 말 안 해주면 나중에 독박 쓰거든요. 시설할 때 그런 말 안 해주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단독을 써야 된다. 아니면 차단기만 높이면 될까요? 큰일 나죠. 차단기만 높이면 전선도 같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고 당장 돈 안 들어가서 30짜리 올려놨다. 차단기만. 그러면 언젠가는 화재로 연결되니까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이 이제 대형 전기기구, 특히 가정에서는 대형이다라고 하면 3kg 되면 대형이라고 하죠. 즉 차단기 혼자 다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전선 굵기를 고려할 때 몇 스퀘어짜리 쓸 거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6A 차단기에는 2.5 스퀘어 라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주위 환경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위 환경도 봐야 되고 내가 설치 길이가 얼마인지. 그래서 주위에 바로 열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거 다 못 씁니다. 열 때문에 다 쓰지도 못하고 전기 저항은 열이 올라가면 비례해서 저항도 같이 올라가요. 다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길이가 엄청 길게 쓴다. 마찬가지로 다 못 쓴다는 얘기니까 다 외부 환경까지 다 봐야 돼요. 건축 환경도 봐야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이것부터 훨씬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다음에 설비 불평형률은 주위에서 배울게요. 지금 하기는 좀 내용이 까다로워서.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서지 보호장치 SPD를 부득이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험 전압을 직류 250V로 낮추어 가한다. 이때 기준 절연 제한값은 1이에요. 1. 원래 사용 전압이 500V인데 500V 이하인데 SPD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SPD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얘만 낮춘다는 거죠. 시험 전압만. 기준은 그대로 1메가오hm 이상으로 가셔야 되고. 다음 7번에 사용 전압이 415 일 때 3상 3선식 일선과 대지 절연장 최소값.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저 위로 맞추게 되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냥 1메가오음이죠. 1메가. 답은 없죠? 답은 없고, 그러면 계산해서 뽑으라는 얘기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추려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최대 저항이니까, 저항은, 절연장이면 당연히, 아니요. 절연장이면 큰 것이 좋죠. 큰 것이 좋으니까. 전압은 415. 전류는 이거 500V. 이 500V에 몇 분의 몇이요? 2000분의 1. 이 이상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1660. 그래서 기술 기준에서는 이 계산법들을 하라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계산하고 다 서로 복잡하잖아요. 다 일일이 다 계산해 줘야 되고 그러니 복잡하니까 그냥 크게 퉁 쳐가지고 더 안전하게 더 빡세죠 얘가. 이렇게 계산했더니 뭐 5천도 안 되죠. 5천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때리면 100만 오hm 되는 거니까 훨씬 안전하니까 이 기준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아니 이렇게 우리 계산 이렇게 했더니 이거라서 괜찮다라고 우기시면 안 돼요. 여기가 또 있어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 기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연 나쁘면 고생 누가 하느냐. 예. 집주인 내지는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맨날 심심하면 날 안 좋으면 떨어져요. 툭. 절연 안 좋으면. 비가 온다거나 습하거나 그러면 툭툭툭. 건조한 날에는 잘 되다가 비만 오면. 그럼 조사해서 점검해가지고 필요한 경우는 전선을 교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필요한 경우라면 절연 불량 나는 게 주로 전선 쪽보다는 접촉점 부분에서 콘센트라는 것, 스위치 그 정도에서 많이 나요 보통. 그 다음에 8번에 이상원님 8번 선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류의 전열체 내부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순간 또는 대지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무엇이라 하느냐. 예, 참고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들 다 있는 말이에요. 전류의 이름이 또 이렇게 많습니다. 전류는 그냥 전하가 그냥 흐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흐르는 양상, 크기라든가 어디를 통해서 흐르냐에 따라서 이름을 여러 가지 붙여주는데요. 일단 우리는 뭐 누설전류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설전류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누설전류라 하면 되게 약한 전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집에 전기가 자꾸 새는 것 같다. 지난달보다 전기료가 더 나왔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요.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누전이 있어봐야 아까 봤지만은 최대 사용 전류의 2000분의 1이죠. 그 이상 되면 그 이상 되면은 누전 차단기로 누전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한번 계산해봤는데 하루 종일 누전 차단기 안 떨어질 정도만큼만 흘러간다고 했을 때 전기요금 계산해봤더니 몇백 원도 안 되던데요.
계산하는 게 이거예요.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는 전류가 얼마냐 따지면 되겠죠. 혹시 누전 차단기 혹시 잘 보시면 뭐라 적혀 있는데, 누전 차단기는 0.03초, 0.03A, 0.03A 이상 누전되면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그래서 전압 220 잡고 전류 딱 0.03 안 떨어진다 하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은 와트로 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계산기랑 갖고 와서 6.6인가 66인가요? 6.6. 네. 6.6와트. 그냥 10와트 할게요. 10와트라고 편하게. 네. 그럼 1초에 10와트죠? 1초에 10와트니까 1시간 1초에 10와트. 10와트니까 1시간이면 10와트 아워고요. 1시간이면 24시간이면은 이만큼. 30일이면 이만큼. 얼마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요? 7,200? 7,200. 7,200와트죠? 와트 아워인데 여기다가 킬로로 붙여버리면 7.2. 7.2kg. 7.2kg면 여러분들 300kW, 300kW 아워. 작게 쓰신 분들 뭐 200kW 아워. 300 잡고 했을 때 300분의 7이니까 기억이 없어서 하여튼 그렇게 되게 안 먹습니다. 네. 그래서 돈 빼고 밖에 차이 안 나요. 아, 돈 빼고 더 되겠구나. 지금은 킬로와트당 얼마씩 하던가. 누진제라 좀 약간 틀린 경향이 있는데 한 150원 잡고 7이면 1,000원 가까이 되긴 하네요. 제가 약간 오버 잡아서 하긴 했는데 1,000원은 안 돼요. 한 마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고 2 이상 흐르면 차단기가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오검침이 있을 수 있고. 누적? 누적 검침이에요. 오검침. 검침은 안 하고. 네, 그렇죠. 그냥 연산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평소대로 쓰다 하다가 그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네.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가보면 그 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검침은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사람이 그날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날이라도 하면 좋은데 또 이틀에서 못 갔다 이거야. 그래서 아예 검침을 못 하고 그러면 그 전에 썼던 기록 보고 대충 이 정도 쓰니까 이 정도 쓰겠거니 하고 계산을 때렸다가 그래서 근데 하필 재수없이 그달을 전기를 많이 쓴 거예요. 그러면 적게 쓴 것처럼 해서 계산이 됐겠지 일단은. 근데 그 다음 달 돼버리면 안 쓰는 만큼 또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전기요금이 그 다음 달에 그런 그렇죠. 무진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다 웬만하면 뭐죠? 그 원격 검침을 해서 다 보니까 다 원격. 그 참고로 계량기도 고장이 납니다. 계량기도 고장이 나고요. 계량기 고장 나면은 뭐 이익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고. 계량기 고장이 뭐 한전 쪽 잘못이다. 그러면 전월 평균 때려서 이렇게 검침 내릴 것이고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썼다. 그러면 돈 버는 거고. 평소보다 안 썼다. 그럼 돈 덜 버는 거고. 뭐 근데 그런 것은 거의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9번. 그래서 이걸 누설전류를 합니다. 지락전류라는 것은 사고전입니다. 사고. 그래서 전선이 있는데 그 전선이 땅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류가 엄청나게 쏟아져 버려요. 그런 거. 일반적으로 누설전류라면 그냥 찔끔찔끔 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격전류는 제조사가 보증하는 한도값. 그래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즉 모터 제작했다, TV 제작하는 업체다. 그럼 다 전격전류라는 거 얘기해 줄 거고요. 그다음 차단기 제조업자도 말을 해주겠죠. 전격전류 값을. 이 차단기는 몇 암페어까지는 꼼짝도 안 합니다.
영상 전류는 일단 이름만 한번 해볼게요. 이 영상은 이게 아니지. 입니다. 0, 이게 숫자 0 할 때 0이에요. 0, 1, 2, 3, 4 할 때 0. 지금 상이 없다. 지금 우리 3상 배웠었죠? 3상 배웠는데, 얘는 이때 영상은 상 차이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상 차이가 없는 거. 영상 전류. 이름만요, 그냥. 다음 9번. 최대 사용 전압이 7만 볼트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값은 얼마인가 하면 틀리시면 됩니다. 틀리시면 돼요. 대신 산업기사 하실 분들은 틀리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절연 내력표 있었죠? 우리 딱 절연 내력 나오면은 7,000 이하만 생각하자라고 해서 7,000 이하면은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로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최대 사용 전압이 70이고 중성점 접지식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시험 전압 값이 0.75예요. 이 값이 0.75 곱한 값이 답이 되는 건데 이걸 풀지 마시고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외워요? 저는 재수없이 외워진 거고. 다음 10번.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나중에 학교 가면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학교 가신 거고요. 불학교 가면 다 제 탓입니다. 평소에 이 문제 틀려도 된다. 그래서 난 틀렸다. 근데 불합격했다.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평소에 제가 이 문제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 맞춰주시고요. 여하튼, 예. 좀 계산하는 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아까 우리 책에, 책 몇 페이지냐면 아마 여기 같은데. 여기겠네요. 74페이지. 74페이지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런 수치들을 92, 72, 64, 112,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걸 하지 말고, 요것만 그냥 7,000 이하만. 그럼 이거는 70 곱하기 0. 0.7 곱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다 산업기사는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좀 양심적이라서 굳이 외울 필요 없는 것은 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워봐야 큰 도움 안 되는 것들. 근데 꼭 외워둘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 10번에 간선에서 분기에서 분기 과제를 차단기 붙여서 4번이죠. 이런 거 틀리면 공부 안 했다고 탁 태나죠. 10번에 4번이고. 그 다음에 우명섭님 11번. 11번. 조합 공매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1. 지각 차단기, 2. 과전류 차단기, 3. 누전 차단기, 4. 과전압 차단기. 일단 분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사람 보호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으면 이거는 선보호입니다. 선보호 중에서 지금은 다 그게 누전 차단기는 무슨 보호일까요? 기본적으로 누전 차단기는 기본적으로 사람 보호예요. 주목적이. 즉 약간의 전류라도 흘러 빠져나가면 사람 위험하니까 바로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얘는 검출 전류 값이 미리암페어 단위예요. 30mA 이상 되게 되면 끊어버린다거나 15mA 이상 되면 끊어버린다거나 사용 전류값하고 틀린가 봐요. 새 나가는 전류값이.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란 것은 전격보다 커버리면 끊어버린다는 얘기고 지락 차단기라는 것은 이걸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좀 애매해서요. 지락사고에 대비한 차단기는 지락 차단기인데 지락 차단기라고 해서 별도로 있지는 않아요.
그냥 얘가 겸용으로 써버립니다. 과절 차단기가. 과절 차단기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전류보호 때문에. 참고로 이제 과전류다라고 하면 과전류라고 하면은 전격보다 큰 게 다 과전류예요. 그러면 좀 모호할 수가 있겠죠. 내가 평소에 쓰던 전기보다 테이블탑에다가 전기 막 꼽아서 쓰는 게 있을 거고 사고 나가지고 전류가 확 커지는 거가 있을 거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사고 나서 확 커지는 경우는 단락밖에 없습니다. 단락. 그러면 단락 전류하고 과부하 전류 두 개로 나눠요. 크게. 쓰다가 과부하 전류 쓰다가 좀 원래 전격보다 좀 더 쓰는 거. 그래서 단락 전류랑 과부하 전류로 나누고요. 차단기로 여기서 맞춰서 쓸 겁니다. 단락 전용으로 쓰는 차단기가 있을 것이고 과부하 전용으로 쓰는 차단기 있을 거고 겸용으로 쓰는 것도 있을 거고 아마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가 주로 가정용은 다 겸용이죠. 누전도 잡고 과전류도 잡고 그 과전류 중에 과부하 단락 전류 다 잡는 만능식으로. 그래서 누전 차단기라면 일반적으로 차단기에 배꼽 붙어 있는 거. 차단기에 버튼이 앞에서 봤을 때 그 스위치가 여기 동그라미 버튼이 나와 있는 거 누르면 돼. 이게 나와 있는 게 누전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색깔별로 틀려. 이 버튼이 녹색이다. 그러면 얘는 누전 기능만 있는 거. 그 다음에 노란색이다. 혹은 빨간색이다. 그러면 다 들어있는 거. 누전, 과전류, 과부하.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건 노란색이던데요. 예. 우리 집 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10년 넘었고요. 노란색은 10년 덜 된 거. 예.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시면 녹색은 없어요. 거의 옛날 단독주택에 녹색 붙어 있는 경우는 있는데, 예. 그것도 수십 년 전에 쓰다가 고장 안 나가지고 놨던 거. 지금 다 웬만하면 다 녹색만 붙어 있는 건 없죠. 없습니다. 즉, 단독주택에 녹색 버튼이 붙어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여전히 뭘 수가 있냐? 두꺼비 집. 두꺼비 집 하나 딱 있고, 옆에 녹색 버튼 하나 있고. 그런 조합으로 쓰는 거죠. 즉, 퓨즈. 후크 퓨즈는 주로 단락사고 대비용을 하나 꽂아놓고, 뭐 혹은 과부하. 누전은 그걸 못 찾기 때문에 별도로 붙여주는 거고요. 다음 이것도 일단 패스 시키고요. 12번 일단 패스. 13번 보겠습니다. 이거 220V로 인입하는 어느 주택의 총 부하가 7050이다. 최소 분기 회로는 몇 회로를 써야 되느냐. 이거 조건을 줬네요. 3300마다 분기하겠습니다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계산했더니 2.16 나왔어요.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이 3개 써야 되죠. 2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3회로를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다. 3회로. 그리고 이 3300의 수치는 옛날 계산이라서 220 곱하기 15 해서 3300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16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대로 3300으로 갈 겁니다. 16이나 15나 같이 봐버려요. 어차피 큰 의미는 없어서. 그냥 국제표준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16이라 한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저압 배선 중에 전압 강화는 간섭 및 분기 회로에서 각각 표준 전압의 몇 프로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표준 전압의 5%가 원칙이에요. 조명은 작으니까 3%. 고압으로 받는다. 그럼 8%. 고압 조명은 또 5%? 6%? 예, 6%. 36 더블로 가죠. 그 다음에 15번도 제끼시고 15번, 15, 16번 다 제껴버리시고 뒤에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차단기. 과전 차단기 볼게요. 옥내 배선과 전기 기구 등의 단락은 선길이 붙어버린 거,
지락은 선하고 땅하고 붙어버린 것. 또는 과부하 등으로, 즉 큰 전류가 흐르면 이것을 자동으로 보호를 해줘야겠죠. 큰 전류가 흐르면 전선이 못 버틸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부하도 못 버틸 거고요. 보호장치 하는데 전선 보호하는 보호장치는 크게 퓨즈하고 퓨즈하고 차단기, 서킷 회로 차단기요, 브레이커. 그래서 일명 CB 이 두 개를 달아줍니다. 그다음 옆에 이제 계전기라고 있는데요. 계전기라는 용어부터 계전기라는 거죠. 소전기 말고요. 계전기. 계주가 이어달리기죠. 여기 계자는 이을 계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전기를 이었다, 떼었다, 이것을 계전이라고 그래요. 계전. 즉 전기를 열고 닫는 걸 계전기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계전기라는 것은 사실 전기를 열고 닫고 하려면,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하려면은 뭔가 검출을 해야 되죠. 얘가 전류가 많이 흘렀는지 작게 흘렀는지. 그래서 전류 검출, 우리가 보통 누전 차단기 혹은 과전류 차단기는 그 차단기 내부에가 전류를 다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별도로 따로 떼어놓는 것도 있습니다. 검출 장치 따로, 판정 장치 따로, 동작 장치 따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퓨즈나 얘는 검출 장치, 판정 장치, 동작 장치가 한 번에 다 모듈화 된 거. 전 퓨즈는 그런 거 못 봤는데요. 그죠? 그 통퓨즈 같은, 유리관 퓨즈 같은 경우는 검출 장치 못 보셨죠? 근데 왜 검출 장치라 하냐면은 퓨즈는 자체 그 간단한 선에 몇 암페 이상 흘러가면 그냥 통 끊어져 버리니까, 자체를 그냥 다 그냥 한 번에 돼버리니까 검출, 판정 동작을 다 한다라고 얘기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판정부를 계전기라고 해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판정부를 계전기라고 하는데, 그냥 이 세 딸을 다 그냥 묶어서 계전기라 하기도 하고요. 계전기가 뭐냐? 얘가 계전기, 이런 애들. 자동으로 띄었다 붙였다, 스위치 온오프 하는 거. 차단기도 마찬가지지, 사실 보면. 자동으로. 걔는 물론 차단기는 자동으로 오픈을 시키는데 온은 못 시키죠. 그렇습니다. 실은 그래요. 차단기는 즉 꺼지긴 하는데 켜려면 사람이 가서 켜야 돼요. 저는 자동으로 온다는 것도 봤는데요. 그것도 있어.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특이한 경우 무인도 등대가 있다. 그게 한번 차단기 내려가면 사람 가야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상 없으면 다시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다 계전기라고 보시면 되고, 좀 어렵죠? 못 보는 표현이 많아서. 그래서 보호장치 종류 다시 한번 할게요. 크게 과부하, 단락인데 원래 가격이 저렴하려면 전용으로 나눈 게 저렴하겠죠. 과부하만, 단락만, 누전만. 그러면 가격이 저렴해져요. 근데 이걸 다 뭉뚱그려 놓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우리 주택용들은 거의 다 그냥 뭉뚱그려 놔버리죠. 왜냐면 그런 사고 그렇다고 따로따로 달 수는 없잖아요, 또. 누전 따로 하고, 과부하 따로 하고, 단락 따로 하고, 이러기는 좀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듈화 시켜가지고. 근데 우린 주택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좀 더 큰 설비다라고 했을 때, 과부하 전용, 단락 전용, 이렇게. 그 다음에 겸용도 있을 거고요. 맞아, 여기는 지락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먼저 퓨즈부터 하죠. 퓨즈 먼저 보겠어요. 퓨즈가 GG라고 적혀 있는데, 퓨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모터용 퓨즈 따로 있고, 변압기용 퓨즈 따로 있고,
일반적으로 쓰는 퓨즈 따로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일반 퓨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같은 들어있는 퓨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G는 뭐냐면 제너럴, 제너럴, 일반적인 제너럴, 장군요. 예, 일반적인 거. 자, 그럼 여러분 저기 뭐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63A 기준으로. 여러분도 하나 더 추가로 64A 같은 말이죠. 같은 말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소수자면 안 나갈 거니까요. 그래서 64A 미만. 얘도 왔다 갔다 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64 미만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바뀌어가지고. 근데 같은 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은데 같은 말이라는 거. 그러면 퓨즈가 있다. 그러면 얘는 언제 끝내줘야 되느냐? 즉 전격 전류가 예를 들어서 전격 전류가 10A다. 에이씨, 이상하다. 계산하기. 그거 나눠줘야지. 하여튼 그러면 63A다. 그럼 요거에 1.6B의 전류가 이상 흘렀을 때 끊어지라 이거예요. 그것도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최소 60분 이내에는 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끊어질 때 여기가 전류고 시간이라면 예를 들어서 1.6B의 전류가 여기 있다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60분이다. 그럼 이거보다 더 세면 전류가 커지면 더 빨리 끊어져야 되겠죠. 그게 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곡선으로. 그리고 전격 전류에서는 절대 끊어지면 안 되고.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전류가 바로 1.25배 이하에서는 안 끊어져야 되고. 이게 이제 불용단 전류라고 하고. 여유를 주죠. 이렇게. 여유를 줬습니다. 퓨즈는 여유를 좀 줬어요. 퓨즈는 끊어지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유를 좀 줬고요. 이거 하나 해주세요. 60A, 63A 이하면. 자, 보시게요. 우리가 16이 전격이라고 했죠. 16 2배가 얼마예요? 32. 32 2배가 또 얼마예요? 64. 그래서 64라는 표현을 썼는데. 해석 차이긴 한데, 64로 했는데, 또 국제규격에서는 63이라고 계속 표기를 하니까, 같은 이야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워두실 때, 16, 32, 63. 이게 전격이에요. 세 개 전격입니다. 그래서 얘가 15짜리고, 얘가 30짜리고, 옛날로 따지면. 그럼 차단기로는 실제로 기성품 파는 것이 40짜리도 있고요. 5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고, 70짜리도 있고, 75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고, 90짜리도 있고. 지겨워요. 만드는 사람마다 틀려. 왜냐면 또 거기 틈새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 중간에 애매한 값들이 있죠. 그러면 그 제품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뭐 책하고 약간 현장하고 다르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메이커마다 틀리니까. 이거 하나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퓨즈는 일반 퓨즈는 63A 이하면 60분 이내에 끊어질 거면 60분 이내에 끊어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60분 이내에 끊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전류가 크면 더 빨리. 그리고 1.25배에서는 10년, 100년 흘러도 끊어지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1.6배 이상에서는 끊어지는 거예요. 최소 1.6분에서 1.6배다. 그러면 60분 이내에 2배다. 60분보다 더 짧게 10배다. 20배다. 그러면 0. 몇 초 내에 끊어버려요. 빨리빨리. 그래서 보통 20배에서는 0.01초 끊어지는데 0.01초 걸려요. 그렇게 확 끊어지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류 크기하고 시간하고 보면 반비례죠. 이걸 우리가 반한시 특성이란다. 반한시. 한시라는 것은 시간 지연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한시는 크면 같이 지연, 근데 반한시면은 반대로. 크면은 짧고 반비례로 한다 얘기입니다. 반한시. 예,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은 어, 어, 한 분이 퇴실하셨나? 네, 그러면 네 분.
8분, 12분, 12분. 퇴실을 하신 건지, 박지원님 계시고, 여기 외부자 아직 들었으니까, 내가 펜도 안 쉬고 있었네. 아직 안 들으셨네요? 자, 아이고, 아까 녹음 안 끄고 계속 해버렸네. 꼭 하겠습니다.